BTN 불교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네, 오래전 부처님께서 남기신 물음입니다. 선제 스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지요. 시대는 달라도 두 수행자가 전하는 진리는 같습니다. 음식은 곧 삶의 문제이며 음식은 우리의 삶과 사상, 마음과 몸의 근본이라는 것. 불가에서는 예로부터 음식을 만들고 먹는 일을 수행의 한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음식을 다스려야 진리에 닿을 수 있다는 음식 수행자 선제 스님과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지난주에 자주 뵈니까 좋네요. 예, 지난주에 네. 이어서 뵈니까 네. 또 반갑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새록새록. 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지대방에서 우리 사찰 음식 제1호 명장 선제 스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 시간에는 우리 수행자 선제 스님의 이야기를 네.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스님께서는 사실 기독교계 고등학교를 다니셨잖아요. 네. 네. 다니셨고 그런 학창 시절에 새벽 기도도 다니셨고 네. 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도 하던 아주 네. 열성적인 신자셨다고요? 어쨌든 뭐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뭘 하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가 봐요. 뭐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아니었고. 불교죠. 저희 집은 어머니가 네. 아마 삼천배도 하시고. 아, 그러셨군요. 우리 오빠 이제 법조계 입문시키려고 어머니가 이제 그 얘기도 네. 하시고. 근데 원래 우리 뿌리가 네. 효름대원 파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근데 또 이제 학교를 교회를 가다 보니까 학교를 이제 학교가 기독교계로 기독교 가다 학교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 학교에 있을 때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그 교생 실습으로 오신 분이 네. 우리들한테 이렇게 기독교만 할 게 아니라 폭넓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그 교생이 누구였는지 불교 성전을 네. 다 사라고 해서 대단하네요. 저는 아직도 그 불교 성전이 어디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때 그걸 읽고 야 진짜 나도 부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뭐 이제 법정 스님 그때 뭐 책도 네. 막 유명할 때니까 네, 네. 뭐 그런 것도 해서 네. 내 마음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남한테 이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네. 종교인은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어릴 때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하니까 네. 뭐 사명대사, 서산대사 막 이런 책을 읽으면 나도 이렇게 스님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뭐 내가 그냥 스님이고 전에 그냥 시골에 그냥 작은 그냥 뭐 네. 꼬맹인데 네. 여자아이인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근데 아버님의 역할도 커요. 제가 출가할 때는. 어릴 때부터 저한테 뭐 뭐든 다 물으시고요. 제 의견을 물으시고 네. 엄청 엄해셨는데 그래서 나는 나중에 그래요. 나는 너를 딸보다 아들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태명꿈을 아버님이 꾸셨대요. 용꿈을. 제 이름에 용용자가 들어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를 아주 여성 운동가로 키우려고 네. 하셨는데 네. 그래서 막 칭칭시아의 장송 며느리한테 네. 옛날엔 다 정혼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로 다 결혼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 별로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 집에서도 아쉬워하고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정혼을 다 하셨군요. 예, 어른들이. 예. 어른들끼리 막. 네, 맞아요. 그러면 언니들 다 연애 결혼하니까 나는 당신 원하는 집안에 시집을 보내고 싶으셨대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예. 근데 이제 우리 스님은 우연히 듣게 된 그 부모 은중경 네. 이 법문에 출가의 마음을 내게 되셨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릴 때 굉장히 우리 아버님이 너는 우리 집은 양반이니까 왕조니까 네. 엄청 엄하게 하시고
독립운동을 하셨는데도 독립유공자를 못 받게 네. 했어요, 우리들한테. 아버지가 독립운동했다는 말은 해도 네. 뭘 타면 안 된다. 다 나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국민의 도리를 했는데 네. 그거를 그래 타먹으면 나라 위해서 애 안 쓴 사람 없다는 거에 다 썼는데 왜 그러냐. 이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막 독립 자금도 막 날르시고 막 마라톤 선수기도 하고 배 운전도 네. 하시고 마더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하셨는데도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잘해서 대접받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공덕을 많이 지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받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막 우리 집이 이제 뭐 부자는 아니었지만 네. 그 이제 왕족 그러니까 이제 물려받은 재산이 좀 그렇죠. 있었는데 그 막 사람들 논아주고 어려운 집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밥을 얻어 잡수세요. 그리고 와서는 너무 맛있게 얻어 먹었다고 그 집에 네. 뭐 뭘 갖다 주라 그래요. 아. 그래서 내가 하루는 물어봤어. 아니 아버님 가서 왜 밥 한 그릇 잡수 이렇게 많이 갖다 주라 그러냐. 국수 한 그릇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갖다 주라니까 그 집은 우리보다 뭐 힘들지 않냐. 근데 내가 그냥 도와주거나 너희들이 갖다 주면 평생을 나한테 고맙다 그러고 너네들한테 고맙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이 부담이 가겠냐. 근데 내가 얻어먹고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안 미안하잖아. 저는 그때 참 어른이시네요. 예, 진짜, 그때 나는 아버지가 진짜 너무 어른이시네요. 어렵고 힘들어서 네. 저는 그 아버지를 떠나서 가출하고 싶었어요. 외국에 가고 싶었어요. 석기사, 간호조무사로. 네.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내려놓고 와. 아버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효도를 할까. 그것이 출가의 이제 생각이었죠. 근데 이제 불법을 만나고 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지만은 그 길은 녹록치 않았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딸의 출가에 대한 그 부모님의 반대가 상상 이상이었다고요? 네, 그러죠. 얼마나 반대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막 눈이 뒷물 들어 우시고, 아. 네, 아버님은 이제 뭐 내가 너무 확고하게 그렇게 하니까. 네. 근데 제가 바로 출가를 못했어요. 왜냐면 나는 출가를 하면 포기를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불법을 뒤늦게 만났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어린이 불교학교를 다녔으면 내가 더 일찍 출가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두 분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그때 청년회 학생회 다니면서 수원 용두사를 어릴 때부터 다녔거든요. 시제 지내러 가서 인권능에. 네. 그래서 어릴 때 놀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정무스님하고 정락스님한테 청년회 만들어 달라 그래갖고 네. 친구들 데리고 청년회 만들고 수원 포교당에 학생회 청년회를 다녔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출가를 하면 나는 포교를 해야겠다. 네. 근데 내가 내 부모도 설득하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누구를 설득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아, 네, 그랬군요. 기다려서 아버지가 반허락을 하셨는데 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25이 되니까 시집은 가라고 계속 근데 그러지 줄다리기가 5년이나 걸렸어요. 예. 네. 근데 네. 그 정말 어려운 줄다리기를 5년씩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 끝에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네. 결국은 그 옛 말씀처럼 아버지가 반허락을 하시고 신흥사 성일스님을 은사로 네, 만나시잖아요. 네. 근데 참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이제 드디어 좋아하는 부처님 곁으로 갔잖아요. 어땠습니까? 그냥 뭐 갔더니 이제 머리카락이 날린다고 머리를 간 지 얼마 안 돼 깎아줬는데 네. 그냥 이렇게 머리를 깎으면서요. 이게 온몸에 그 모든 게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너무나 가벼운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을 받았고 홀가분한 느낌.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아버님이 이제 제가 출가해서 그 어머님이 하도 우니까 어머니가 이제 네. 이렇게 가지 말라고 네. 가면은 스님 엄마 될 자격이 없다. 음. 스님 보고 울면은 그 자격이 없다 이러니까 어머니가 울지 않는다고 각서를 쓰고 묵을 써갖고 오시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긴 편지를 보내셨어요. 부모를 떠났으니까 네. 그렇게 큰 스님이 되라. 스님도 그렇게. 그랬군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탁을 사서 어머니도 들려보냈더라고요. 딸로 보지 말고 스님으로 보라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잊을 수가 없고요. 네. 그랬어요. 저도 중간에 사실은 힘들어서 나가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수계받고 나니까 15장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맨 끝에 뭐라고 하셨냐면
겨우 결국은 제가 힘들 때마다 집으로 못 가는 게 아버지께서 부처님 앞으로 출가한 것도 출가니까 세상에 등불이 되는 큰 스님 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스님 사실은 아버지도 그렇게 5년 동안 편지를-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뭐 무슨 일이 있어 못 가 무슨 일이 그게 다 핑계였더라고요. 그렇죠. 딱 가야겠다고 딱 항상 생각을 여유하게 갖고 있으니까 어느 날 딱 했는데 그 전에 핑계댔던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예, 집안에 이제 언니가 네. 많이 아파가지고 중년산에 하는데 어머니가 이 상황에서도 가야겠냐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여기 있는다고 살지 네. 안 살지 나는 아무 상관이 그렇죠. 없다. 내가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난 간다고 그러고 네. 수술 가길래 수술 잘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그러고는 왔는데 아.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못 가는 것은 다 핑계였구나. 딱 가야겠다고 마음먹으니까 어떤 핑계도 다 소용없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출가 초반에 예. 그 어머니 음식 솜씨, 그래도 옆에서 어깨너머로 다 네, 배웠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전해주신 약초 지식이 있으셨다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자신감이 넘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자신감이 불과 몇 달 만에 시험 때에 오르는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독립운동 하셔갖고요. 네. 그 의술을 배우셔서 아, 저 독립운동하다 다치면 아버지가 이제 치료하는 걸 치료를. 담당을 하셨대요. 아.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좀 아시더라고요. 음. 아시고 이제 우리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수락관에 궁녀셨는데 계약일 네. 때 나와서 이제 결혼하셔서 네. 이제 사돈을 맺은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큰딸, 우리 아버지는 막내 네. 아들인데 아버님이 이제 아프면 궁에 가서 그 먹었던 음식들을 이렇게 네. 해달라고 그러셔요. 감자 오이국 막 이런 거. 네. 예, 감자 이렇게 절여갖고 네. 오이 넣고 끓이는데 아무도 그때 오이를 뭐 국을 끓여요 막 이렇게 할 때인데 저는 어릴 때 다 먹어봤어요. 근데 그 외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이뻐하셔갖고 저를 키워서 어릴 때 할머니가 맨날 음식을 잘 차려서 예, 주셨어요. 그런데 절에 갔더니 너무 음식이 이렇게 짜고 이렇게 하고 뭐 부드러운 게 이렇게 그런 음식이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음식을 막 이렇게 하면 막 스님 도반 스님들 오셔서 막 네. 너무 맛있다고 막 솜씨 좋은 행자 왔다고 그러는데 그냥 저는 그게 그냥 당연히 그냥 한 네. 것처럼 그냥 네. 한 거죠. 예. 그랬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은사 스님의 말씀에서 사찰 음식이 그저 뭐 조리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잔잔한 깨달음이 있으셨다고요. 네. 네. 이 절에를 갔는데 우리 스님은 좀 이렇게 학자세요. 그러시죠. 필체도 네. 좋으시고 막 필체도, 예. 공부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고. 예,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 이제 노스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뭐 이렇게 일을 가르쳐 줘요. 네. 우리 스님도 가르쳐 주지만. 근데 이제 제가 80년도 8월 8일 출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왜 요즘에 새싹 같이 네. 그 김장을 뿌려갖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뽑아서 먹는 거예요. 네네. 이제 막 이제 좀 나니까 우리 노스님이 이제 소쿠리 들고 나와서 저거를 솎아서 대중들 먹게 해야 된다. 네. 근데 어디는 막 많이 나고 소복하게 어디는 이제 성밀게 나니까 네. 이렇게 많은 데를 솎아주고 네. 여기 너무 성근 거는 비 오면은 뿌리가 안 박혀 있으니까 네. 비 오면은 쓰러져 갖고 제대로 못 자라니까 그 옆에다 이걸 또 심어주라 그러면서 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너무 안 되고. 성글러도 안 되니 이게 중도다. 이렇게 너무 공부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안 해도 안 돼 그러면서 네. 검은 것줄을 너무 세게 하면 끊어지고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그렇죠. 않는다. 그러면서 네. 그 밭에 가서도 우리한테 그 도 이야기를 해주시는 노스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갖고 와서 이 절에 막 흐르는 물이 있는데 네. 거기다 하면 안 되고 이 그릇에다가 물을 받아서 떠가지고. 씻어서 여기에 묻어있는 흙과 이 벌레들이 있으니까 그 벌레들이 죽지 않게 최대한으로 씻어서 그 물을 흐르는 그다 버리지 말고 여기 밭에다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벌레가 살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노스님이 시킨 대로 깨끗이 씻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겉절이를 하고 네. 일부는 이제 삶아서 데쳐서 무치기도 하고 네. 일부는 국을 끓여라. 네.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솎아 놓으니까 노스님이 이제
그 삶을 때 소금 넣고 삶아서 네. 건질 때 그냥 건지면 손이 디니 다 삶아지면 여기다 물을 받아 놓고 네. 물을 한 바가지 집어넣은 다음에 건져야 아. 이게 그 건지면서 너무 무리지 않고 그렇죠. 너무 익지 않고 네. 손도 디지 않는다. 아. 그래서 한 번만 여기다 담갔다가 건져야지 이걸 씻지도 않고 삶으면 그 더러운 게 들어가고 그렇죠. 또 이게 삶아서 자꾸 헹기면 맛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남을 삶은 물은 네. 싹 하고 행주로다가 바닥에 모래가 같은 뭐 네. 흙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싹 긁어서 요 불에다 말려라. 네. 그리고 이제 아궁지에 이제 불이 남아 있으면 솥이 타니까 네. 이 재를 불을 끌 때 네. 기낭 끄면 쟤네들이 놀래니까 이 물을 퍼서 톡톡 치면서 이제 저기 끈다고 네. 물 뿌린다 이렇게 해야지 제가 안 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냥 이렇게 노스님은 모든 자연하고 대안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게 물을 확 뿌면 확 튀면서 예, 제가 막 튀는데 네, 쟤도 물을 튀고. 처음에 톡톡톡 하면 온도가 내려가면 제가 안 튀더라고. 그렇죠. 근데 노스님은 그거를 그게 다 그렇게, 지혜잖아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활의 지혜. 예. 그래서 이제 다 삶고 제가 하고 이제 불나지 않게 이렇게 네. 이제 이게 뭐 다 이렇게 빗자루로 다 쓸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통에다가 네. 이게 물을 담아가지고 그 뜨거운 물을 수채에다가 한 바가지도 안 불었어요. 근데 노스님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세요. 네. 남원에 아주 양반주 귀시였대요. 근데 막 벼락같이 소리를 지면서 행자 그 물을 거기다 버리면 어떡하냐고. 네. 거기 뜨거운 물, 생명체. 보이지 않는 벌레도 살아있고. 네. 그런데 그걸 버리면 되냐. 그렇죠. 그 물을 밭에 버리면 거름되고 네 얼굴에 뭐 나는데 그거 갖고 세수하면은 비누 안 써도 되고 그거 갖고 툇마루 닦는 걸레 네. 빠르면 되는데 그 아까운 물을 왜 부르냐고. 아이고. 제가 그때 뭐가 머리를 탁 얻어맞은 것 같아 기분이 들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보이지 않는 벌레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이 네. 종교라면 내가 세세생생에 내가 뼈를 갈아서 수행을 해도 후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 스님이 고비고마다 아버지 생각과 못 갔듯이 그렇죠. 저도 네. 부모님 생각도 했지만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우리 스님이 내가 뭐 지혜로우시다. 좀 막 옛날 스님들 그랬잖아. 조금 막 마음에 안 들면 너 집에 가라고 그랬잖아. 네, 집에 가라 그러죠. 빨리 지금은 보따리 막 싸라. 잡는데 옛날에는 막 집에 가라고 막 네. 얼마나 호되게 우리를 네. 훈련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막 집에 가라면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딜 가라 그러냐고 나 안 간다고 막 이렇게 네. 막 그래서 이제 어릴 때나 보냐고 또 그랬겠지. 그렇죠. 근데 나는 네. 그때 그 노스님의 그런 아. 게 내가 평생에 어떤 그런 공부를 불교의 그때 지혜를 다 얻으신 생명에 거예요. 대한 존중을 네. 제가 아주 가슴속에 탁 이렇게 네. 그 생활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신 맞아요. 거예요. 옛날 맞아요. 어른 예, 스님들께서는. 근데 이제 우리 스님께서 출가하시고 나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늦게 출가한 거. 네, 근데 사실은 그렇죠. 늦게 출가한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그때는 네. 좀 그랬어요. 근데 네. 스님처럼 네. 후회하는 인연들이 있을까봐 네. 스님께서 그런 후회하는 인연들이 안 생기게 하려고 출가 이후에 가장 열심히 한 일이 네. 예, 어린이 청소년 네, 포교였다고 맞아요.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갔더니 우리 스님이 어린이 불교학교를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님한테 어릴 때부터 불교를 믿어야 됩니다. 음. 뭐든지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음식을 하고 먹고 배워서 제가 이렇게 하듯이 어릴 때부터 불교를 해야 된다고 내가 네. 막 이렇게 스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하고 같이 어린이 불교학교를 이제 청년회 학생회 회원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수련회를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수련회를 하다가 이제 그 무대에 커튼을 치는데 이 커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갔더니 나 시집 갈 때 준다고 네. 옛날에 그 소창, 네. 강목 이런 예. 거를 이렇게 물에 담가서 네. 발했어요. 아, 천연이라. 발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걸 우리 엄마가 해갖고 막 농 속에 이제 우리 동생들까지 뭐 네. 결혼시킬 때 예, 쓰겠다고 다 이렇게 해놓으셨군요. 해놨는데 제가 네. 그걸 다 들고 와서 검정색 먹물을 들여갖고 먹물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무대에 치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가 막혀가지고 예. 아유,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이고.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짓게 됐고 그러셨군요. 예, 그랬죠. 그래서 또 진짜 열심히 뭐, 청소년 예, 포교를 예, 은사 스님하고 함께 예. 하시고 근데 이제
만나야 될 인연은 우리가 살다 보면 꼭 만나게 되잖아요. 네. 좋은 인연이든 나쁜 네. 인연이든 그렇게 되는데 또 가야 할 길은 어떻게든 또 가게 네.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린이 청소년 보교를 하면서 사찰 음식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찰 음식에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 그 이제 아이들이 이제 3박 4일 4박 5일 있잖아요. 그럼 네. 이제 처음에는 돈을 그냥 애들한테 이제 그냥 놔뒀더니 막 멀리까지 가서 뭐 사다가 먹는데 정상적인 그 가정에 네. 불자들의 아이들이 오면은 절에서 주는 대로 먹어야 맛있다고. 뭐든지 다 맛있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네. 저희가 시설에 아이들이 오잖아요. 안 먹어요. 맛이 없다 해요. 그리고 몰래 나가서 막 뭐 햄, 소시지 날로 먹고 라면도 먹고 걔네들은 뭐 음료수, 술도 담배도 피지만요. 부탄가스도 사다가 마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왜 있지? 그랬더니 마약을 하던 애들이 되노니까 아이고, 마약 대신 그 세상에. 부탄가스를 눌러 마시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 놓은 게 오면은 모든 소지품을 다 열어서 돈을 다 걷었어요. 그래서 봉투에다 이름을 써갖고 네. 집에 갈 때 주기로 하니까 나가서 사 먹을 수가 없잖아. 네. 집에도 못 가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 시설에 못 가 이제.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갈 때 되면 얼굴빛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시설에서 너무 고맙다. 네. 한 번만 갔다 오면 새로운 아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물건이 없어진다든가 싸움을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다는 거예요. 어. 예,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시설에서 물밀듯이 아이들이 오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게 스님들의 음식을 먹으니까 스님들의 마음을 닮아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서 그랬군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제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오늘 손바닥에도 오래, 우리 도반이 왜 손바닥에도 오래 했어? 내가 귤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 그랬는데 또 발바닥에 양말을 벗었는데 발바닥에 막 열이 차여갖고 이렇게 수건을 찬물에다 대고 있어야 잠을 자는 거예요. 심장에 열이 이렇게 막 간에서. 그렇죠. 그게 모르는 거예요. 네. 발바닥 양말을 벗으니까 뭐 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거울 네, 볼 네. 시간도 없고 네. 막 그냥 아침에 세수하면 뭐 그냥 하루 종일 세상에. 다니니까. 근데 도반 스님이 발바닥도 노래.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항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얼굴도 새카맣고 등끌기가 막 긁고 네. 예, 이렇게 아이고, 지금 세상에. 등기가 항상 옆에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간에 이제 그게 안 좋을 때 네.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네, 네. 애쓰셨고, 네. 근데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논문 쓰기를 병행하시면서 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 스님의 몸에 네.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때가 오잖아요. 근데 건강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네, 네. 그때 음식이 스님을 살렸다라고 예. 스님은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졸업 논문을 네. 사회복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찰음식 문화 연구라는 걸 했어요. 네. 이제 사회복지과니까. 그 사회복지는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의 마음이 부처님 닮아가는 거. 네. 그리고 그분들이 스님들의 장수의 비결을 알아가는 거. 네.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 몸도 살리고 자연의 생명도 살고 이 불교가 모든 생명이 행복하게 내가 행복한다는 것을 음식을 통해서 해야겠다는 해서 음식 문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음식과 우리 정신 문화가 어떤 연결이 있는가. 근데 우리가 이제 사찰 음식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채식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네. 맑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문을 써서 이제 그 논문에 따라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했는데 저가 이제 병이 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제가 해서 그냥 10분을 걸어갈 수 있는 거를 3번을 쉬어갈 정도로 그렇게 네. 많이 아팠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팠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봐라.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저를 내보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논문을 펴놓고 부처님의 음식이 약이라 그랬는데 약을 먹어야겠구나. 약을 먹다 보니까 약이 아닌 걸 버려야겠구나. 그러면서 또 우리 몸의 리듬에 맞춰서 먹어야 되는데 계절의 리듬과 우리 몸의 리듬을 맞춰서 먹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 점심에 그 사문이 나오잖아요. 아침에는 신선이 먹고 낮에는 사람이 먹고 뭐 네. 저녁에는 귀신이 먹고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짐승이 먹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또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90%의 향채를 만든 거예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네. 저는 음식이 아니었으면 제가 죽었고 제가 네. 음식을 할 줄 몰랐으면 남이 해주는 대로 먹으면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 몸에서 원하는 거에서 버려야 될 거 버리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네. 사는 거예요. 예. 그 음식 덕분에 지금 네. 이제 이만큼 네. 우리가 음식 수행자로 예, 우리 예. 스님이 맞아요. 정진을 전생 하고 인연이겠지 계십니다. 뭐. 그렇죠. 네. 이 세상에 인연 아닌 게 없죠.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조계종 사찰 음식 제1호 명장 선재 스님 모시고 정말 재밌게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님. 근데 이제 우리 스님은 이제 음식을 통해서 스님의 수행 생활이나 모든 부처님 말씀을 다 담아서 이렇게 전하고 또 세상과 이렇게 소통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 선재 스님의 사찰 음식 등의 책도 또 여러 권 내셨어요. 네. 그리고 또 BTN 불교 TV에서 선재 스님의 푸른 맛 푸른 요리, 네. 예, 아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많이 BTN하고 뭐 거의 나이를 같이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네. 저기 시험 방송 할 때부터 했으니까. 그렇죠. 그 시절 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네. 그때는 사실은 몸이 많이 힘들어서 회복이 안 될 때여서 그렇죠. 여기 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방송하는 게. 그래서 나 좀 자르라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기가 대단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예. 막 이제 너무나 힘들어서요. 제가요. 네. 그 신발을 벗고 네. 맨발로 서서 방송할 때도 있었어요. 발바닥에 막 열이 나가지고. 열이 나서. 예, 오, 예. 예. 근데도 막 어쨌든 방송국에서 너무 그게 인기가 좋고 또 네. 사람들이 막 너무 편안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쉽게 네. 요리를 해서 좋았다 그래서 이번에 흑백에서도 제 요리 레시피를 제일 많이 사용한대요. 오. 너무나 쉽게 하니까. 쉽게 예, 하니까. 예. 예. 근데 스님들이 바쁜데 뭐 물론 손 많이 가는 음식도 했지만 이렇게 네. 쉽게 하면서 맛을 내고 그렇죠. 몸에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3년을 넘게 막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네. 방송을 하고. 그렇죠. 예. 요즘에는 네. 또 이제 다시 또 막 사람들이 좋아도 하고 네. 책도 좀 팔려서 제가 이제 네. 작년 6월로 끝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안 하니까 네. 이제 뭐 스님은 백수가 없지만 네. 요즘 사람들이 스님 백수 됐네요 이렇게 네. 하는데 또 그냥 다 그렇게 또 스님 그 다 강의 안 해도 이럴 지금 너무나 지금 큰일을 하고 계신데요. 무슨 그럼요. 네. 네. 스님은 항상 현역입니다. 현역. 근데 어쨌든 우리 절밥은 이 절밥 한 끼의 어떤 의미와 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예. 예, 절밥 한 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뭐 절밥 한 끼 인기가 좀 좋은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인기가 어쨌든, 아주 예, 그래서 예, 제가 좋은 것 이제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때 네, 예. 저 3주년 행사 때도 네, 좀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출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함께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 끼 한 끼가 사실 소중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프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음식의 소중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네. 불교에서는 그랬잖아요. 물을 한 그릇 줘도 밥을 한 숟갈 줘도 불법을 얹어주라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 프로가 우리의 먹는 그 프로를 보고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네. 불법을 함께 우리 몸속에 네. 함께 먹는다는 마음으로 네. 그 프로를 대했으면 좋겠고 또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예. 이제 나이 먹은 이제 이렇게 사람의 예. 그냥 뭐 요즘에 꼰대짓이라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죠. 저는 막 우리 사람들이 그래. 저는 그냥 좋은 말이라 해주면 스님이 너 혼났다고 야단 맞았다고. 제가 소갈이 배앓이 하느라고 밥을 못 먹어 보니까 네. 이 절밥 한 끼의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네. 스님. 우리 또 스님들은 우리 근기 육신을 있는 걸 안 지탱하는데, 먹어서 예. 한 건이 식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강계에 네.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죠? 네. 정말 약입니다, 스님. 네. 예. 이제 세월이 가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옛날에 한 끼 안 먹어도 힘을 네. 썼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안 돼요. 뭐 네. 밥 먹었냐 이렇게 그런 인사들이 인사들을 끼니가 하듯이. 소중하기 때문에 네. 예.
스님, 진정한 사찰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육식을 금하고 또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부처님은 음식이 약이라 그랬고요. 네. 또 그래서 수행자들한테는 수행에 도움되는 음식, 수행할 때 먹는 음식과 네. 또 몸이 아플 때 먹는 음식을 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내가 육식이 필요하거나 뭐 오신채가 필요하거나 어피르가 필요할 때는 네. 평생을 치열하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삼중육의 이야기하죠.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그렇지. 죽이지 않으면 된다. 네. 예, 근데 내가 병이 위중하진 않지만 예방하고 치료하고 먹을 때는 몇 사람 손을 거쳤냐, 어떻게 키웠냐, 어떻게 죽였냐 이렇게 해서 네. 그게 3종육에서 5종육, 7종육, 9종육까지 갑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육입니다. 네. 정육점이 불교에서 나간 이름이에요. 네. 깨끗한 고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물도 닭도 돼지도 소도 나와 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네.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지 나도 좋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닭을 그냥 밖에 놔두고 뭐 엄마 아빠 뿅아리들하고 다니면서 뭐 네. 나리나리 입에 따다 물고 뭐 꽃도 보고 물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욕심내 갖고 양계장에 가두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향생제 그렇죠. 먹어야 되고 네. 또 빨리 키우는 성장 촉진제를 주니까 촉진제. 닭이 삶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닭이 삶이 없어진 닭이 먹은 향생제와 스트레스를 우리 사람이 먹으면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육이라는 말은 그들이 행복할 때 깨끗한 네. 육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육을 네.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중국에서 또 채식도 네. 하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산속에 있다 보니까 네. 호랑이가 사람이 오면 육식 그 냄새가 나고 파마늘 냄새가 나면 예. 사람 온 줄 알고 잡아먹으러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호식이 예, 예. 호식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에 가기 일주일서부터 뭐 오신채를 육식과 금하고. 새우젓도 안 드시고 네. 파마늘은 안 드시고 절에 그렇죠. 가셨던 거예요. 네, 네, 그것이 이제 네. 먹지 않는 걸로 딱 판명이 났고 그렇죠. 절에 사는 스님들은 호랑이 네. 이런 것 때문에 안 드시기도 하고 그렇죠. 뭐 친구처럼 또 지내잖아요. 네. 자기를 해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정식이라는 말도 불교에서 나간 이름이에요. 네. 불교에서 나간 이름. 예, 그게 뭐냐면 몸과 마음을 맑고 바르게 해라. 네. 예, 깨끗한 식재를 갖고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서 네. 우리 몸에 약이 되게 먹는 음식을 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코스로 나면 정식인 줄 아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불교는 채식이 배제된 육식이 배제된 채식을 하지만 네. 완전 채식은 아니고 필요할 때는 개차법에 의해서 그렇죠. 수행자들한테 허락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불교 신자들은 이제 십제일 날은 지켜야 되고 네. 육식을 할 때도 식육이 아니고 정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먹을 수는 있지만 깨끗하지 않은 고기는 식육점이라고 해야지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육에 대한 운동, 정식에 대한 운동을 불자들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 스님께서 사찰 음식에 대한 이런 정신에 대해서 또 사상과 가르침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잘 쓰셔가지고 그 세계 네이처 푸드지에 좀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동대에 있는 그 비구니 교수 스님, 자언 스님이 저 일산 BMC에 계신 그 식품영양공학과 교수님하고 콜라보 논문을 쓰셔가지고 네이처 푸드지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 네, 그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찰 음식에 대한 것도 스님 뭐 번역이야 충분히 네. 스님들 또 영어 잘하는 스님들이 있으니까 잘 번역을 해서 계속 네이처 푸드지에 좀 올리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네이처 푸드지에는 할랄 음식밖에 안 올라와 있대요. 그래서 이런 정신이 좀 그 세계적인 논문지에 좀 실리면 좋겠다. 네, 부탁드리고요. 이런 일들을 제 개인으로 보다 네. 전반적으로 움직여서 나를 그렇죠. 중심으로 해서 네네. 나한테 가지고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이걸 사실은 불교계가 많이 활용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쏟아 넣고 싶은 것이 대중을 위한 사찰 음식, 대중을 위한 음식 학교 만들기라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 네, 저는 궁금합니다.
능력이 안 돼서 네. 그렇게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력을 세웠고 그냥 제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거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작게라도 그냥 학교라는 이름을 안 띄우더라도 누구라도 와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싶고요. 네. 이제 이거를 누가 이제 진짜 좀 원력 있는 독재가 있어서 네. 이거를 같이 좀 불사를 해주시면 네. 저는 너무 좋고 물건 네. 같은 거는 있으니까 좋고 왜냐면 이게 바로 나는 불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예, 이제 네. 뭐 절도 많고 뭐 네. 그러지만 앞으로 이 부처님의 어떤 생명 존중에 대한 네.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거를 느끼고 한다 그러면 네. 그 아이들도 인생이 좀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함께 부처님 이야기는 불국토의 세계가 바로 네. 우리가 같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못하면 또 누구라도 대를 이어서 네. 뭐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이 생에 이제 마지막 해양은 누가 스님 뭐 앞으로 어떻게 해서 멋있게 죽는 거야. 네. 수행자가 어떻게 해양을 할 것이냐. 네. 내가 그랬더니 왜 그런 말씀해서 아니 이제 내가 70평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얼마 살 줄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이인데 네. 사는 날까지 나는 순간순간에 네. 내가 부처님 제자답게 살라고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도 네. 그렇게 해왔지만 그렇게 할 것인데 진짜 내가 음식 수행자로서 명장 일어나는 네. 것도 받고 또 제가 또 국가에서도 저한테 많은 또 그런 그렇죠. 저를 인정해 줬잖아요. 네. 한직진흥원 이사장도 이사장도 해주게 했고 하셨고. 또 막 훈장 네. 보관 문화훈장도 네.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우리나라 음식 속에는 사철 음식을 네. 어떻게 잘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좀 더 문화도 그렇고 뭐 또 음식도 그렇고 네. 사람들한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을 네. 할까. 예. 그래서 좀 제가 그동안 좀 욕심을 냈으면 네. 할 수 있었던 일이었지 않느냐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네. 해요. 왜냐면 막 대기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렇죠. 막 그렇게 네.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것도 지나간 인연이고 네.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어떻게 할까. 네. 근데 이거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스님께서 이제 마지막 에너지를 네. 붓고 싶은 것이 바로 대중을 위한 음식 학교다. 네, 이렇게 네. 어릴 음식 때부터 학교를 아이들이 건강했으면 만들기인데 좋겠고 그거-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네, 거지. 그거를 이제 잘 실행을 하시려면 스님이 건강이 네, 첫째이니까 맞아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스님 건강 지키는 일을 꼭 첫째로 네, 두고 좀 음식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막 제가 막 안 아팠으면 막 어느 날 쓰러질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항상 제가 이제 지나고 나면 네.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부처님 항상 내 편이셔. 네. 그건 확신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막 사람들이 와갖고 막 제가 풀도 안 메고 막 이러니까 이거 풀 좀 매지 막 이렇게 해서 저 풀 매면 내가 힘들어서 나 죽겠는데 그쵸. 첫 번째는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해.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해. 어떠한 것도 내 대신할 수 목숨보다는 없어. 싸다. 네, 제가 그래서 맞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자, 스님도 이제 네. 스님이 이제 건강에 힘들어졌기 때문에 자꾸 네. 이제 건강 염려를 그럼요. 해주시는 것 제가 같아요. 건강이 예. 안 좋아져 예. 보니까 그러니까요. 스님을 예. 계속 걱정하게 그래서 제가 돼요. 스님 아프다 그럴 네. 때 제가 막 마음이 예. 아프더라고요. 예. 예. 그래도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니까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끝으로 네. 2회에 걸쳐서 제가 네. 스님을 모셨는데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아쉽지 않게 좀 남겨주세요. 예. 예. 음식은 온 우주의 생명입니다. 그 음식 속에는 우리 마음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문화도 들어있고 또 가족 간의 사랑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일이고 공양의 의미는 음식 나눔인데 내 몸과 나누고 가족 간에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또 음식의 식재료는 온 자연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음식은 모든 세상과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양의 의미를 잘 알아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가족 간에 또 우주의 생명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내 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네. 좀 같이 깨달아 가면서 첫 번째 온 가족들이 가족부터 행복해야지 네. 건강한 음식을 나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유, 음식 고맙습니다. 속에서도 항상 네. 쌀 하나를 먹으면서도
불교의 오한계를 생각하면서 네. 부처님의 그 지혜를 예. 여러분들 삶 속에 하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님 말씀처럼 여러분 행복한 나눔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님 바쁘신 중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모시는 기쁨을 제가 혼자 누렸네요.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 지대방에 또 네. 연달아 2번 한 사람은 스님뿐이라고 스님밖에 막 그렇게 해서 없습니다. 어쨌든 또 그렇게 귀하게 생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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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오늘 무엇을 먹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당신이 먹는 음식은 정말 당신을 위한 약인가? 네. 한 끼의 밥에도 온 우주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들고 오늘 먹는 음식이 내일의 나를 결정합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김태훈 불자님, 송재의 불자님, 그리고 전현주 불자가족 여러분, 그리고 붓다회 모든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따뜻한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